지난 9월에 북한에서는 송이 버섯이 왔습니다. 어제 오늘 남한에서는 감귤이 올라갔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뭐? 어이가 없네. 아니 귤 보내는 거 무슨 소리야? 자기가 지금은 시기도 아니고 방법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보내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알았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깜깜이 남북 교류 이렇게 한다면 저는 비핵화 문제는 해결하기 정말 어렵다. 송이버섯 받은 거에 대해서 담례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나오는 거는 좀 너무. 네, 남남 갈등이 아니라 냠냠 갈등입니다. 이 내용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종근 위원님, 이게 지금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귤이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시점인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갑론을박,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의문입니다. 네, 일단 그 답례라는 것, 그것은 그 누구도 토를 달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저희한테 2000년, 2007년 그리고 2018년 세 번에 걸쳐서 송이를 처음에 2000년에는 3톤, 2007년에는 4톤, 이번엔 2톤 이렇게 계속 보냈습니다. 지금 2000년, 2007년, 2018년은 공통적인 그 코드가 있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때마다 북한은 저희한테 어떤 그런 선물을, 송이 선물을 해줬던 것이죠.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줬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사실 답례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귤을 보낸 겁니다. 귤을 보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답례라는 것, 먹는 것을 갖고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은 우리의 옛 그 정서상 뭐 줬으면 받는다, 그리고 받았으면 또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크게 이렇게 탓할 것은 아닌데 단 한 가지, 지금 올해 내로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답방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라고 해봤자 한 달 보름 정도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시기 내로 만약 이 김정은의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올해 1년의 남북 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전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귤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감귤을 보낸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한라산 초대장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에서 송이를 보내온 것 자체가 사실 가을에 또 나는 계절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당히 남쪽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귀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북쪽에서는 배려의 측면에서 아마 그걸 보냈다고 한다면, 그 남쪽에서 답례를 보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계절에 맞는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 또 귀한 거, 그렇다고 하면 제주 감귤이 딱인데 거기다 플러스 이 제주가 갖고 있는, 감귤이 갖고 있는 이 상징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기자들하고 그 청와대 뒷산에 등산 갔을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답방 오면 한라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라산 같이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서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한라산까지 가서 말 그대로 백두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가 이 좀 평화의 무드를 좀 조성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고척 국면에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도 상당히 강한 추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타민의 보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동력 확보를 위한 비타민 외교라는 평가까지 오고 있는 거죠. 이번에 당도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다고 하는데. 브릭스 10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당도를 측정하는 데서 브릭스 10 정도가 넘어가면 상당히 달고 아주 좋다고 그래요. 상품 가치도 높고 올해 또 이 작황이 상당히 잘 돼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품질의 그 감귤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아마 북한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사가 또 이게 북에서 보내온 그 송이 버섯과 가격대가 이게 좀
어느 정도일까? 그것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충 비슷했다고 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제주도에 지금 노지감귤이라고 해서 1kg에 지금 약 한 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kg에 2만 원인데 지금 보낸 것이 200톤이니까 20만 킬로그램. 저쪽이 2톤을 보내서 2,000킬로그램인데 약간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송이버섯은 처음에 왔을 때 모 언론에서 1kg당 76만 원이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미화 150만 달러 그러면 약 1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200톤을 우리가 보낸 그 귤을 1kg에 2,00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는 약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사사시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의 비슷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북한의 어떤 송이를 밀수를 해요. 중국에서 밀수를 해서 남한으로 들여오는 어떤 송이버섯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때 아주 최상품은 아니지만 1등급 정도가 2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 양쪽 다 한 5억 원씩 저쪽 1kg이 우리 귤 100kg이랑 지금 등가되거든요. 그래서 5억 원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가격대가 서로 거의 비슷하게 지금 왔다 갔다 했다. 산수를 잘하시네요.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지만 북쪽에서는 좀 구하기 어려운 과일이다라고 하는데 이 귤 선물에 대해서 북한 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상회담 북측 선물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갔고요. 그래서 북측 전혜성 차관께서 그 전정수 조평동 부위원장과 만나서 잘 전달을 했고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따로 알려드릴 동향은 없습니다. 송이버섯을 받았을 때 저희가 받아가지고 미상봉 이상 가족들한테 나누어 주었고요. 북측한테도 잘 전달이 됐고 누구한테 나눠주는지 하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달 대상자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측이 알아서 잘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북한의 공식적 메시지 그리고 반응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그 체제 속성상 이런 이런 상당히 좀 남한에서 온 물품에 대한 분배 문제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반응을 내는 것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늦죠. 그동안 쭉 봤던 거 보면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것이고 사실 이번에 보낸 그 이 감귤이 개수가 200만 개라고 그래요. 네. 만약에 CR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평양의 인구가 한 300만 명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평양 시민의 3분의 2가 하나씩 먹을 수 있는 정도 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평양 시민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아마 이산가족들에게 나눠줄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그 관심 가는 대목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산가족 북한의 입장에서 이산가족은 아무래도 이 남쪽으로 그 전쟁 시기에 넘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 소위 말해서 월남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제의 속성상 아마 그분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도 조금 쉽지 않아 보일 것 같고 그 때문에 아마 활용 방안은 아직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 활용 방안이 아마 정해지고 나면 아마 남쪽에서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14일부터 지금 방남하기로 있는 리종혁 아시아 태평양 북한의 아시아 태평양 그 부위원장과 김승혜 아태위 실장 등 고위급 7명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들이 아마 한국에 오면 남쪽으로 넘어오면 아마 이게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아마 쏟아질 것이고 이럴 때 아마 북한 측의 사의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귤을 과연 누가 먹게 될지 이게 참 관심사로 떠올랐었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차치하고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이 과연 귤만 갖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어두운 그런 과거를 또 떠올리게 했다 이런 비판에 또 같이 받았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귤을 보낸 것을 갖고 보수 진영은 홍준표 전 대표만이 아니라 거의 같은 목소리로 좀 비판을 했어요. 이런 시기에 굳이 귤을 보낼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더 비판을 많이 받는 대목은 뭐냐면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억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귤만 보냈겠느냐 하면서 지금 대북 제재가 지금 심각한데 그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시도를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인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귤 이외에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귤 상자 안에 북한을 지원하는 현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했지만 상당히 그렇게 음모론적인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DJ 시절에 이제 청와대 고위층이 LH 집 방문하면서 난 화분 2개를 가져갔는데 사진을 보니까 뭐 40개 트렁크도 있었다. 이런 어떤 표현을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판은 똑같은 어떤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무리하게 억측을 시도하거나 음모론을 하면 그것은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입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과거 집권할 때 당시에 대북 송금이라는 아주 큰 이 뒷돈을 준 적이 있다. 그러한 것을 아마 상당히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현재의 집권 세력이 과거 집권했을 때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저는 그 사례 자체를 문재인 정부에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 한다면 사실 그 과거 정권 때 그러니까 현재 집권 세력이 과거 집권할 때 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송금을 한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다음에 들어섰던 참여정부 초기탄기에 상당히 큰 정치적인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이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때 받아들일 때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서 이 대북 송금 특검을 받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의 대북 송금과 같은 그런 뒷돈을 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그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금 대북 제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딴 것도 아니고 지금 강규를 주면서 그런 식으로 대북 송금 형태의 그런 지원을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정치적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짓을 할 이유는 없지 말씀하신 않겠습니까? 대로 그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는 지금 핵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안보 열세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감귤을 보내는 거는 좀 정말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 북미 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한 그 긴장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해 왔단 말이죠.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우리 민족끼리 어떤 마인드만 가지고 북한의 감귤 이것도 보내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알았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깜깜이 남북 교류 이렇게 한다면 저는 비핵화 문제는 해결하기 정말 어렵다. 이거는 우리가 감귤을 북한에 무슨 마케팅 한다든지 홍보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우리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때도 아니고 방법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귤로 핵포탄은 못 만듭니다. 더구나 이러한 교류는 대북 제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술 더 떠서 홍준표 전 대표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며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물론 귤 상자 안에는 귤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평화에 대한 의지가 들어있고 연내 답방이라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사과 박스부터 시작해 과일 상자에 과일 대신 엉뚱한 물건을 담는 일이야 자유한국당의 전문일지 몰라도 자유한국당은 이제 계란 시비 걸기를 중단하십시오. 대통령 후보 나가겠다는 분이 그렇게 교묘하게 꼭 무슨 귤 상자에 귤 넣지 그럼 수박 넣겠어요?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그 색깔론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뭐 넣는지가 알면은 그걸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의혹 제기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홍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고 이런 가운데 또 한라산에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주 지역 언론 기자들과 함께 산행을 직접 해서 한라산 백록담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경우 헬기를 어디로 착륙시킬 것인가? 근데 실제로 백록담에 착륙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옆에 착륙장이 있는데 좀 가까운데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사실 기자들 앞에서 밝혔는데 제주도는 1999년부터 보니까
비타민 C 외교를 했더라고요. 북한에 감귤 보내기 해서. 제주에서 꾸준히 했더라고요. 네, 꾸준히 한 10년 예. 동안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뭐 귤 보내고 또 뭐 한라산과 관련한 어떤 그런 이 뭐랄까요 남북 평화 무드에 있어서 선점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헬기가 백록담에 착륙할 수 있게 하겠다.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미국이 전례 없는 제재를 이야기하는 와중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나름대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번 평양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서울 답방을 흔쾌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비핵화가 사실 이 비핵화 이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국제적으로 또 남측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측면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자신은 비핵화에 대한 상당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남쪽에 그러니까 연내 답방을 함으로써 지금 상당히 이 남쪽 국민들도 상당 부분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해소하고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북 간의 그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마중물을 그러니까 소위 말은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귤이 특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지 이 주제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